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 김상호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온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셔야 되는데 얼만큼 느끼고 있나 궁금하고, 또 우리의 전략들이 여러분들 실 계좌 수익에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나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강연의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일요일이죠? 예, 일요일이죠.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저는 업종에서 저는 반도체와 의료 정밀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네.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핵심 포인트를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네, 저기대로. 지금 시장 장세가 아니죠. 그죠? 여전히 업종이나 업종 내에서 종목 차별화 심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업종 대전망 강연회입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겠지만, 확실하게 좀 더 남은 기간 동안 해주셔서 일요일 날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주간 탑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예, 바로 첫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정권업종 강세, 전곡을 찌른다. 예. 이 전곡이라 그러면 관역의 정중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우리 고강연 운용력의 가족과 나왔던 업종이 바로 정권업종이었죠. 네, 맞습니다. 제대로 저는 이 관역의 중간을 찔렀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오늘 급등 이후에 윗골을 달긴 했지만 가장 오늘 시장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정권업종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권업종의 강세 이유 뭐였습니까? 일단은 표면적으로 가장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이제 상장, 상장에 대한 기대감에서 이제 한국거래소는 이제 여러 이제 각 증권사라든지 지분이 한 3% 정도 이제 갖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에 대한 이제 평가, 특히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지분 가치가 이제 고평가받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아주 급등했는데 특히 골든 브릿지 증권인가요? 그런 종목이 어제도 상가고 오늘도 초급등 좀 양상을 보였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일단 가장 드러난 것은 그겁니다만은 더 조금 더 본다고 하면 이미 증권업종은 작년부터 상당히 좀 원래 각광을 받을 상승이 나올 것이 이미 예견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2014년 상반기에 거래대금 자체가 좀 저점을 찍은 이후로 그 후로 이제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좀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증권이라든지 채권이죠. 채권 매각이라든지 평가액이 상당히 좀 좋았고, 특히 최근에 한 2, 3년 정도 이제 증권업종에서 계속해서 구조조정이 거의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그로 인한 이제 수익성 차원에서 계속해서 좀 좋은 업종이 나왔고, 작년에 한바탕 상승하고 나서 거의 바닥권까지 눌려 있었다고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 어제죠. 이제 공공기관 해제 소식이 이제 접해지면서 이제 바로 모멘텀이 작용해서 오늘 크게 좀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이거는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죠. 네. 근데 좀 전격적으로 발표된 감이 좀 있습니다. 네. 물론 나쁜 건 아니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니까. 네. 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유, 배경과 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우리 김경훈 의원님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한국거래소,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지 않습니까? KRX인데, 요게 이제 09년부터 이제 독점적인 사업권 구조를 원래는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원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 독점적 사업 구조를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와 이제 코스콤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겁니다. 네. 제외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KRX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시장에 상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뭐 해외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이제 한국 거래소 특히 그 국가의 이제 거래소 자체가 이제 상장 안 되어 있는 게 한국 거래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거래소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좀 불면서 이제 증권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근데 이제 한국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5% 내외 이제 증권사들한테 출자를 받아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증권 업체들이 한 5%씩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투자증권이 한 4.6% 가지고 있고 NH 농협증권과 합병이 됐기 때문에 총 합해서 보면 한 7%의 지분율을 좀 가지고 있고 뭐 우리 하나투자증권이 한 5% 그리고 동양종금이 지금은 유한타로 바뀐 회사가 이제 3.4% 그리고 교보증권이 2.94%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IPO가 된다면 그 지분 가치에 대한 리레이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소형주들이 보통 한 2% 내지 3% 정도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강세가 펼쳐졌던 이유는 대형주들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본다면은 그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더라고요. 한 1,000억 원 내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3% 정도 가지고 있다 봤을 때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대형 정권사들은 그 1,000억 원이 미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중소형사들 입장에서는 1,000억 원이 대단히 크니까 뭐 SK증권이라든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급등이 이제 이틀 동안 상한가더라고 이런 것이겠죠. 아울러서 그 거래소에서 지금 참여한 것이 바로 기업 공개입니다. IPO를 한 170개 정도를 하겠다. 목표는 뭐 대단히 좋기는 한데 그 정도까지는 힘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 거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글쎄 지금 현재 오랫동안 우리 시장이 좀 약간 좀 침체기 내지는 뭐 조정 장사 계속해서 좀 몇 년간 좀 이어져 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서 반짝하면서 이제 신고가 행진도 좀 하고 있고 쉽게 지금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거래소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바닥치고 지금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IPO 즉 기업 공개가 지난해에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마저 또 상당히 많이 하게 되면은 글쎄 물론 기업 공개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진 않고 좋은데 일단은 이 시장에는 또 물량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뭐 수요는 일정한데 또 공급 물량이 많아지다 보면 약간 또 증시가 약간 또 조정 기미 또 나올 수 있고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 수급과 이 공급 이것이 아마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두고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다음 주 정권주의 연속성, 강세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증권주가 오늘 쫙 올라와 주면서 하니까 일단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주 자체는 상당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증권주가 가면은 이제 분위기 자체가 막 쫙 좀 달아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어제 아니면 오늘 이렇게 좀 올라준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어느 정도 좀 거래소도 좀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작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뭐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증권업종 자체가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한 6년 내지 7년 동안 조정받고 작년에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뭐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는다. 앞으로 뭐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장도 좀 더 밝게 봐도 뭐 괜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또는 주식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청와대에서 나온 한마디보다는 훨씬 파워가 더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 분위기를 띄울 만한 모멘텀 충분히 된다는 어떤 인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과연 이제 정권주가 조금 그 모멘텀을 형성해 준다면 어떤 종목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이 투자 포인트라는 게 좀 명확해야 됩니다. 이 단순하게 이제 증권 업종을 투자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정말로 이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도 있지만 이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이 중기적인 추세 상승을 좀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분 가치도 있으면서 회사 자체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기업들 혹은 이제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된 기업들 위주로의 투자는 충분히 바람직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보는 뭐
증권주 중에 탑핑은 명확합니다. 메리츠증권과 교보증권. 밖에 저는 안 보인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포인트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PBR이 0.5배 수준에 지금 매출이 26% 작년에 상승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234% 증가한 336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161% 증가한 295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PR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한 10배 이하권역, 그리고 PBR 자산 가치 기준으로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된 매력이 발생을 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메리츠 종금입니다. 메리츠 종금은 증권주 중에서는 이제 시세가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기반 사업 구조 자체가 이제 종금 라이센스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 없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매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좀 우상향 기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명확한 투자 포인트가 좀 나오는 업체들 위주로의 투자는 충분히 바람직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관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일단은 뭐 가격 측면에서는 대신증권이 가장 좀 뭐하고, 그 다음에 또 차후로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현대증권, 그 다음에 아까 뭐 했던 이제 교보증권도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또 뭐 그런 뭐죠 구조조정 이미 또 마무리됐기 때문에 좋고, 아직 뭐 실적 자체는 아직 4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이미 뭐 상반기 구조조정 마무리라든지 전 그 계열사 쪽의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뭐 자산 관리 쪽으로 이제 사업 모델이 전환하면서 또 중장기적인 또 성장 동력도 좀 확보된 모습입니다. 뭐 지난 3분기 때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뭐 4분기도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만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혀 지금 부담 없는 자리에 있다.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살짝 올라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전혀 바로 접근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그 다음 종목으로 현대증권도 역시 지금 그런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뭐 구조조정 이미 다 마무리됐죠. 이쪽 그 증권 쪽은 특히 이 현대증권은 이제 매출액도 상당히 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44% 증가한 2조 6,500억 정도.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했고요. 401억 원이죠. 그 다음에 순이익 325억 원으로 역시 흑자 전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봐야 되고, 이미 현대증권은 이미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금 상승해 와 있는 상황이고요. 교보증권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괜찮은 역시 종목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교보증권도 약간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대신증권이나 현대증권, 교보증권에서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는 지금 대신증권이 가장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만 가장 부담이 없고요. 교보증권, 현대증권도 조금 눌림 조정을 보일 때는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일단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는 것은 바로 다음 순서는 기업 공개 상장이죠. 호주 거래소 또 싱가포르 거래소와 비교를 통해서 보니까 상장 가치가 한 3조 2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 하나로 본다면 대우증권의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니까 비슷한 크지 않아 보이는 듯하지만, 이들이 이제 아울러서 기업 공개를 활성화하겠다, 자본시장의 촉매로 활용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저는 기대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 시장의 물꼬를 좀 틀려고 하는데, 외국인만 지금 좀 돌아와가지고 수급만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저는 2월달 정시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코스닥 2차 상승 기대와 단기 조정 대비 전략, 이렇게 한번 이슈를 정해봤습니다. 자, 이 이슈를 정한 이유는 바로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본다면 코스피 증시가 코스닥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물론 아직까지는 종목별로 차별화 좀 심하게 나오고 있지만 코스피를 완전히 등한시하기에는 이 좀 이상한데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 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이런 이슈를 한번 가져와 나와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 봐야 될 부분, 바로 중소형주, 코스닥 등의 상승이 끝난 것이냐, 아직까지 2차 랠리가 있을 것이냐의 부분인데요. 먼저 중소형주의 상승 섹터,
우리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공략을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김경원 연구원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코스닥 증시가 지금 오늘 종가로는 거의 591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모양새가 최근에 좀 나왔었고, 가장 뭐 크게 올랐던 종목군들을 좀 나열을 좀 해드리면, 게임주들과 화장품 원료주들, 이러한 섹터들이 가장 좀 강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뭐 헬스케어 종목군들도 몇몇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좀 내는 패턴들이 좀 나왔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우선은 이 게임주 중에서는 뭐 게임빌이나 컴투스가 거의 신고가 영역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약간 윗꼬리를 맞고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이끌었던 섹터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화장품 원료주들 같은 경우도 뭐 ACT라던가 대봉 LS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굉장히 좀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헬스케어 종목군들에는 뭐 DHP 코리아 같은 섹터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 좀 강세를 좀 보였다.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궁금한 것은 코스닥 2차 상승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98% 확실합니다. 2% 부족하네요. 예, 주식에는 또 절대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2차 상승 시 네. 1차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업종을 섹터를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네. 섹터는 비슷하시죠? 어차피 그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 업종군들이 다시 한 번 더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섹터가 갈 것이냐? 어느 쪽이십니까? 일단은 1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에 다시 간다. 이거에 뭐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이유는 일단 시장에서 이 한 번 상승이라든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1차 상승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항상 또 조정을 받고 다시 2차 상승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590인데 지금 590 라인에서 코스닥 뭐 전에 같았으면은 오늘 같은 날 팍팍팍 떨어지거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장중에 밀렸다가 거의 뭐 장마감 후에는 어느 정도 또 낙폭을 회복하면서 계속 또 회복하면서 마감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지금 시장에 힘이 있고 상승 에너지가 지금 많이 비축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거의 6년 7개월이니까 그 만에 지금 신고가가 갔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인고의 시간,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 시간을 견디고 지금 올라섰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거 아니다. 반드시 2차 상승이 나오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좀 갔던 뭐 게임주 쪽, 특히 뭐 그러면 그 종목들의 눌림목 구간이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 구간이 매수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새로운 섹터를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쉬운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 종목 중에서 조정이 조정폭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의 차이가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는 코스닥 내에서 순환이 돌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코스닥 증시를 이끌었던 섹터들이 이제 뭐 게임빌이나 컴투스, 그리고 뭐 대봉 LS도 그렇고 뭐 ACT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섹터 내에서 이제 덜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DHP 코리아 올랐던 반면에 다른 헬스케어들은 좀 조용했던 부분들. 그러면 그런 이 선조정으로 이제 올랐던 섹터들 말고 그 2차로 이제 그 업종 내에 그동안 소에 대해서 못 올랐었던 섹터들이 순환이 돌면서 코스닥 증시를 좀 이끌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섹터 내에서. 네, 그러니까 다른 섹터가 아니고. 같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섹터들이 이제 추세를 만들고 이제 뒤로 따라갈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틀리네요. 그러니까 섹터는 동일한데, 그죠? 업종은 동일한데 업종 내에서 같은 종목들이 한 번 더 갈 것이다 하는 게 고강인 운영력의 생각이시고, 우리 김경원 운영력은 섹터는 동일한데 섹터 내 안 갔던 종목들이 갈 것이다. 둘 다 나쁘진 않아요, 그죠? 둘 다도 종목 찾기도 쉽고, 근데 좋습니다. 둘 다 되면 좋은데 조금 차이가 있네요. 종목은 그럼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우선은 이 화장품 원료 중에서는 이 실적이 뭐 오늘도 발표됐지만 실적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못 올랐었던 이 바이오랜드,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는 DHP 코리아의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가
2차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뭐 국내 식약처 승인에 대한 뭐 제품에 대한 승인이 지금 좀 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단기 시세가 좀 날 수 있는 종목 중에 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공안 의원님이 보시는 종목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시죠. 예전에 뭐 구체적인 종목보다는 약간 업종 쪽으로 좀 말씀드려도 하겠습니다. 역시 뭐 바이오 쪽, 의료기기 이쪽 제약주, 헬스케어 역시 지금 뭐 작년에 특히 신규로 상장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종목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좀 내려와 있는 약간 좀 조정 기미가 좀 보여 있는 상황이고 그 종목들 아마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재차 2차 좀적인 상승 좀 충분히 나올 만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라든지 이쪽 뭐 장비 쪽 아니면 뭐 부품업 쪽도 특히 한번 좀 봐셔야 될 거고 물론 가는 종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1차 상승이 끝나고 나서 2차 상승이 준비될 때, 그때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성장과 관련된 이제 소비 섹터, 이쪽도 뭐 특히 뭐 화장품, 뭐 게임 쪽, 이쪽도 뭐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하나 또 궁금한 게 있거든요. 바로 이번 주의 시장의 모습인데, 이게 만약에 다음 주 그대로 나타난다면, 코스닥이 한 주 정도 더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내에서 이번 주처럼 대형주들의 강세가 한번 더 나올 것이냐. 이거는 일주일간을 짧게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은 좀 중장기 시각으로 드려야 되지만 일주일 시각으로 좀 봤을 때는 코스닥이 만약에 다음 주 조정을 받는다. 코스닥은 지금 사실 좀 냉정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한 그런 좀 중간의 사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코스피 내에서는 좀 어느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뭐 일단은 뭐 계속해서 지금 증권 아까 말했습니다. 증권 쪽을 특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이미 지금 상승하는 지금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가 상승으로 이미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였고요. 세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4분기) 실적 개봉 명과 암이 나뉜 섹터는입니다. 자, 4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주 거의 뭐 상당히 무르익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주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형주들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죠. 2월 중순 늦게는 말까지 발표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여전히 비슷한 어떤 느낌의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슈를 정해봤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업종 또는 업종 내 실적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종목들의 부분도 상당히 크죠.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 7강주 내에서 포스코는 급락이 나온 반면에 현대제철은 또 아주 선방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을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철강주 특히나 이제 포스코가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같은 업종군들 내에서도 지금 실적 차별화가 약간씩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어제 이제 포스코 실적이 나와서 오늘 포스코가 급락이 나왔고 오히려 뭐 세아베스틸이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타이어 업체를 또 보면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일부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오히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또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게 또 호실적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이제 종목 차별화 장세로 좀 나가는 길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 스프레드 폭 자체가 좀 다르고 실적을 영업이익 증가 추이도 굉장히 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차별화가 좀 나오는 근거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이 실적을 좀 발표했던 섹터를 좀 나눠보면 뭐 통신주들이 좀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LG U+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한 1,600억 원 정도 컨센서스 4분기가 좀 잡혀 있었는데 1,900억 원이 나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온 모습들이고 특히나 이제 알프 같은 경우 한 3.6%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을 좀 반영하고 있는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좀 받으면서 최근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부진했던 섹터는 뭐 철강 중에 포스코가 단연 좀 돋보이는 실적을 좀
뭐 미진하게 좀 보였던 실적을 좀 발표한 업체가 아닌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업종 내에서도 지금 차별이 나고 있다는 게 네. 개인분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걸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업종 내에서는 실적은 어느 정도 우리가 컨센서스는 나와 있는 거죠, 시장에. 그죠? 그거 대비해서 이제 얼마냐의 부분이 지금 민감하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예. 고객님께서는 업종을 어떤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지금 최근에 뭐 계속해서 좀 이제 발표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아까 뭐 철강도 뭐 했습니다만 그쪽에 사실 뭐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고 뭐 정유는 진짜 지금 아주 뭐 컨센서스 자체는 아주 좀 약간 뭐 비관적으로 아주 뭐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화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주의 대표적인 뭐 LG 화학도 뭐 사실 뭐 좋지는 않았고 뭐 역시 뭐 유가 하락했다는 뭐 일단 뭐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뭐 그에 반해서 뭐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도 사실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만 특히 뭐 반도체 부분만 또 한정해서 본다면은 또 어느 정도 좀 선방했고 뭐 그런 모습이고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사실 대형주 쪽은 그동안에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이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그것이 이제 이미 좀 주가의 실적 악화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하면 실적 악화 발표를 계기로 해서 아니면 실적 호전 뉴스를 계기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제자리 걸음 내지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는 것 같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주가에 반영됐나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업종은 좀 상이하게 이제 보고 계신데요. 김경원 운용력이 양호한 업종을 통신, 정권, 국내 건설 쪽으로 보고 계시고, 고강현 운용력이 보고 계신 쪽은 반도체, 정권주. 네. 유일하게 이제 겹쳐지는 게 정권주 부분이네요. 정권 업종.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다음 주, 예. 뭐 길게 봐서는 뭐 6월 달 내에 투자가 가능하냐. 한 번 더 상승이 있을 것이냐의 부분인데 김경원 운영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이 나온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종목 중에서 굳이 하나 뽑아야 된다면 전 세아벨 스틸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아벨 스틸 같은 경우는 이 특수강 업체입니다. 특수강이라고 하면 뭐 자동차 쪽에도 들어가고 약간 이제 기본 철강 업체와는 약간 다른 사업 구조를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주가가 이 그 철강 업체와는 약간 다른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특수강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빠진 게 이제 포스코 특수강을 좀 인수를 하는 부담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거래량이 좀 터트리면서 추세 전환이 신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주간 탑 이슈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탑 이슈였습니다.